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하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DLENC입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보천리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이고 우답불파는 소가 밟아도 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가고 단단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자, DLENC에 이런 사자성어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건설업종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오늘은 DLENC까지 건설업종 중에서도 하반기에 이 세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 DLENC는 7월 30일자 메리츠증권 리포트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흥국증권에서 발간한 3월 3일자 리포트 세 가지의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말씀을 먼저 이제 제목으로 꼽았고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설명드릴 때 지난해 연말 대강연회에서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우보천리 우답불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못 이룰 것이 없다. 목표를 달성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답불파는 소의 걸음으로 밟아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꾸준함과 간단함, 강직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으로 우보천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보만리를 제목으로 꼽았습니다. 보수적 수주 전략을 띠고 있는 DLENC를 빗댄 것 같고요. 보수적 수주 전략 때문에 외형 성장이 조금 더딜지라도 둔화시킬지라도 수익성만큼은 업종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러한 DLENC의 이야기를 우보만리라는 사자성어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포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보만리라는 이야기가 우보천리 우답불파를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연말 대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메리츠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 리포트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분양 계획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분리해 놓았죠. 이 상반기와 하반기 분리된 내용 중에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들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수요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대림산업, 그중에서도 분리된 DLE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LENC는 결국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기업이고 이 편한 세상,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불리는 아크로, 이러한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GS건설은 219%, 대우건설은 243%, 현대건설은 105%, HDC 현대산업개발은 126%, DLENC는 이제 100%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할인율이 커질 때마다, 저렴할 때마다 눈여겨볼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DLENC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 그리고 우보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낮은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주가 상승이 강하게 전망된 기업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9,200억 원을 좀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은 2,200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치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12%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19%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했다. 거의 대부분 부합했다라는 의견에는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문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주택이 80%를 넘겼고요. 토목은 86%, 플랜트도 85%를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부문에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오히려 높다, 주요 경쟁 건설사 대비해서 양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본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운 감소치를 보였던 이유는 터키 법인의 리라화 평가손이 1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의정부 경전철 관련된 대손이 70억 원,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100억 원 정도가 좀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부문들을 조금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신규 수주는 1조 3천억 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앞으로 주택 부문 사업 기확보된 물량이 약 2조 5천억 원, 그리고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수주 예정인 물량들을 감안했을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DLENC의 21년도 주택 착공입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1분기 공급 세대 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는 5,605호, 그리고 2분기는 2,133호,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소개를 좀 살펴보면 3분기, 4분기 약 12,316호가 3분기와 4분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DLENC의 공급 세대수 기준으로 본다면 21,351호가 된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2만 호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로 삼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주택 2만 호 공급 목표에 플러스 해외 주요 파이프라인을 본다면 해외 수주 목표가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필리핀 철도 개량 사업, 말레이시아 라텍스 플랜트 사업, 러시아 정유 플랜트, 베트남 가스 발전 플랜트, 호주 암모니아 플랜트까지 합해본다면 주택 수주에 이어서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 해외 수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들 그리고 전망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DLENC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주요 건설사 중에 가장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말 기준 현금 자산이 약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조 2,328억 원이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인데요.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입주 잔금이 납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토목 프로젝트에서 선수금 수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 3,960억 원이 증가한 2조 2,328억 원의 순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100%밖에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좀 감안해 봤을 때 순현금으로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순현금은 1조 2,660억 원입니다.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순현금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튼튼한 순현금 1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업 전략, 보수적인 모습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보 말리가 가능하다. 왜냐?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순현금성 자산이 높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도 불과하고 점진적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점진적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보수적인 수주 전략이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현금 중에서 또 다른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보수적 수주 전략일 텐데요. 이 보수적 수주 전략이 외형 성장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수주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공격적으로 부지 매입도 하고 하면 외형은 일부 성장시킬 수 있겠지만
DLENC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DLENC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ENC는 대림 산업에서 이제 DL과 DLENC로 분리를 했죠. 그러면 DL과 DLENC 지분 교환까지도 조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대부분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상반기에도 3월 말에 이 DLENC를 말씀을 드렸죠. 이 상반기 DLENC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좋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가 되었죠.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건설사를 집중해보자라는 데에도 DLENC는 포인트가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순현금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결정되고 완료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앞으로 수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투자 규모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안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현금 확대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느리더라도 강한 그런 기업이 DLENC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이후 배당 성향 10%에 대한 목표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3년간 매년 5% 수준의 자사주 매입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DLENC 건설사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작다, 낮다, 그리고 순현금 비율도 높다, 재무적 안정성으로는 탑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상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거두셨죠?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두 다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유일한 건설 기업이 DLENC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차트를 다 열어놓고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저는 이러한 추세선이 좀 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일부 저점들이 최초에 한 번, 그리고 중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지수 조정과 함께 조금 더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평행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한번 아래로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저점과 저점들이 일부 연결되는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해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가장 최상단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좀 올려본다면 이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모습들이 조금 되돌림도 나왔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선, 가장 최저점과 중기 추세선과 최상단의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조금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매출액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좋아지고요. 영업이익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제는 컨센서스가 플러스 양의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건설업종 상승과 함께 다시 우상향을 이루어내기는 조금 충분한 기술적 주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모습에 그저께부터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반기 분양 물량까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기에 탄탄한 우보 만리, 우보 천리 우다 불파에도 부합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DLENC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핫클립 영상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리포트 전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는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지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